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보고 이어서 건강 과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장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적 업무 추진 다음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조 공단본부 신청자. 예, 이철입니다.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군요. 예. 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법무부 예규입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걸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저 1조부터 보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점을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차관님? 처음 봅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전체 저 법을 보면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차관은 뭐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참 희한한 규정을 제가 봤습니다. 비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이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마저로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평가 자료를 보면 검찰국장이 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이 검사들을 다루는 데 훨씬 수월하게 되는 거죠. 첫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비위 전력은 좋습니다. 근데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두 번째,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하거나 뭐 이건 좋습니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세 번째,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동료 검사나 직원 또는 민원인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4번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5번,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지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규정 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 있는 자, 태도 불량한 자, 불성실한 자,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자, 또 기타 내 마음대로.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박지원 의원님 과거 이 법사위 질의할 때 이거 블랙리스트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언제 됐냐면 2011년 12월 26일 날 당시 대통령에게 법무부가 업무 보고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박지원 대표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6월 29일이라는 것은 대선 전입니다.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금년 2월 28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세요? 예, 그건 규정은 못 보셨는데. 예, 제가 폐지됐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조 보시면 검찰국장이 매년 1회 관리 대상자의 명단을 대검찰청에 송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국장이 명단을 정해서 대검에 보냅니다. 그러면 대검이 그 뒤에부터 이어지는 게 뭐냐면 대검이 관련한 뭐 세평이나 감찰 자료나 이런 걸 다 수집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검 가서는 대검 얘기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4조, 5조에 보면 매년 1회 하게 돼 있는데요. 5조 3항에 보면 검찰국장은 긴급히 집중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발견할 때에는 언제든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항에 보면 법무부 검찰국장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국장이 기관장입니까? 기관장은 아니고 실국을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인사권자를 보조하는 인사권자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라는 거는 인사권자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폐지됐으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런 겁니까?
법조인은 이게 이해되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법무부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사를 통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검사들이 블랙리스트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제가 너무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게 해마다 명단을 만들었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못 받으셨죠? 그런 예, 명단이 예, 뭔지.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극소수 조직을 위해서 극소수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 들어갔는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연하게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법무부가. 그리고 이 규정은 대검에도 있어요. 게다가 검찰국장이 제가 논의를 넓혀서 번질 생각이 없습니다. 크게 키울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상조사를 저는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검찰국장이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법무부 어떻게 일개 국장이 이런 규정을 가지고 마음대로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놓냐 이 말이에요. 장차관한테 보고하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관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납득이 되세요? 그냥 검찰국장 정결로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합리적입니까? 당연히 장관께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조항이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점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당시 작성할 때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하고 만들 때 참여하셨던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계십니다. 그분한테 차관님이 소상히 물어보면 돼요. 그때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한동훈 부장이 그 당시 실무자로 참여를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떤지 저는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만 정 공개할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차관님이 보시고 일일이 다 명단을 해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 법사위에 보고를 하세요. 제가 지금 무리한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왕이 없어졌습니다. 뭐 보고 여부는 개인들의 어떤 인적 사항이 오픈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아니 그분들도 본인의 블랙리스트 들어가는 줄 알아야죠. 하여튼 그러면 본인들한테 다 통보해 주실래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명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명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합니다. 2012년 6월부터 명단을 통보해요.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명단을 먼저 정하고 통보해서 비위나 첩보를 수집하라는 거예요. 감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평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들어보니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문제지만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검찰국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국장 하신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아실 거니까 차관님 이 내용을 규정을 모르니까 보시고 제가 요구한 대로 좀 검증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예, 경위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